치매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치매의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는 주로 이제 유전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의해서 생기는 치매는 약 10%에서 15%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내용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기술의 응용 예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그 뇌질환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인간 미니 뇌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그 소주제 나오는 것처럼 인간 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께서 다른 치명적인 질환이나 또는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이벤트가 당하지 않으시면 두 가지 이유로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뇌질환과 두 번째는 혈관 질환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거는 뇌질환에 관한 것만 미국에서 나온 통계 데이터만 따온 건데요.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에 비해서 올해 데이터를 다시 뽑아왔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서 증가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전체의 인구는 약 3억 3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약 600만 명의 분들이 이 치매에 걸려 계십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80세 이상 생존하셨는데, 그때 이후의 경우 약 3분의 1의 80세 이상의 노령의 사람께서는 이 치매에 걸려 계십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방금 나온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에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지원을 하기 위한 비용은 321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조 해당되는 정도를, 400에서 500조 해당되는 돈을 현재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2050년 기준으로 보면 1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조에 해당되는 비용이 지불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매는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전에 발견됐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FDA에서 공인된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은 다른 주요 질병들, 하트 디지즈나 또 여러 가지 캔서 같은 거에 환자의 분들은 많은 약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약 7.3%, 그만큼 사망률의 감소함에 비해서 치매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14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의 R&D를 이 치매 연구하는 데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약 4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치매 연구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질병에 대해서, 뇌질환에 대해서, 퇴행성 뇌질환 또는 디멘시아, 치매가 굉장히 치명적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약물 개발, 오늘도 약 개발하시는 제약 관계자들도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그를 인간을 대신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또는 기전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는 연구를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 이거 너무 숨이 갑갑해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치매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치매의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는 주로 이제 유전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실제로 유전적으로 의해서 생기는 치매는 약 10%에서 15%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치매는 환경성 치매, 미세먼지나 또는 감염성 치매, 코비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치매, 그 다음에 생활습관, 흡연이나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동반질환의 치매, 예컨대 비만이나 또는 당뇨나 또는 심장성 질환이 있고 난 뒤에 생존하셨을 때 65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 됐을 때 치매로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치명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각 원인에 따른 기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앞으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치매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의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외워놓으시면 제가 뒤에 복잡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하고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스키면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 불에는 약 한 200에서 300g 정도 해당되는 고기 반근도 안 되는 무게 안에 조 단위가 넘는 세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은 것도 복잡하지만 이 세포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것만 신경세포라고 불려서 이처럼 엑손이라는 긴 팔을 갖고 수많은 센서를 갖고 있는 그 신경세포가 약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반면 그 주변에 둘러싸이는 세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컨대 마이크로글리아 또 미세하교, 제가 M이라고 부를 겁니다. 마치 메디컬 닥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얘네들은 외부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머리에 원치 않은 물질이 나왔을 때 그걸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 MD 같은 M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10%를 차지하는데 그 밖에 약 70%를 차지하는 수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 어시스팅 기능을 하고 있는 에스트로사이트이 있습니다.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저는 A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라는 거는 외부의 어떤 말씀드린 리스크 팩터가 외부 질병 인자가 직접 뇌세포를 신경세포를 공격을 하거나, 또는 M타입, A타입의 면역세포들 어느 한쪽을 먼저 자극시키거나 양쪽을 자극시켰을 때 얘네들이 잘 해결을 못할 경우 퇴행성 뇌세포로 갖는 그런 것이 모든 것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제가 볼 거는 A타입의 면역세포가 먼저 발현하는지, MD 같은 M타입의 면역세포가 먼저 반응하는지, 그 결과 지금 저기 뇌세포의 신경세포의 끝을 보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건 신경망인데, 이거는 저희가 정상세포에서도 하루 중에 기억하는 와중에 계속 생겼다 없어졌다는 되게 약한 부분인데, 이게 치매가 되면 여기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약한 퇴행성의 증거로 쓸 거고요. 그리고 이 긴 라인을 따라서, 엑손이라고 부르는 긴 라인을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 또 여러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포가 더 망가지면 이 엑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주요 성분인 타우라는 놈이 바깥에서 나와서 타우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간 정도의 뇌세포, 퇴행세포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에 해당된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뇌세포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제일 마지막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이 뇌세포가 이제 치매는 약 20년에서 40년 정도 안에 진행을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던 것처럼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에 따라서 각각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초기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증상이 나오고, 중기 치매에서는 타우라는 증상이 나오거나 또는 뇌면역이 발현되고, 그다음에 말기 치매가 돼서는 뇌세포가 죽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모든 약들은 초기 치매에 해당되는 것만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20년 전에 미리 비싼 약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대부분 말기의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초기 증상만 해결을 합니다. 그 결과 이미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새로운 대부분의 전략은 중기 단계에서 아직은 증상은 나오는데 아직은 회복할 여력이 있을 때 타우나 또는 면역 단계를 타겟팅하는 쪽으로 요즘 모든 약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 면역세포는 아까 제 A타입, M타입 두 개가 있고요. 특히 M타입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이 세포는 각 뇌세포 뇌의 위치마다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만 얘네들이 발현을 하는데, 그 결과 세포 하나하나를 특성을 다 보면 걔네들이 나이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세포, 특정 이 M타입의 세포만 봤을 때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역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방어적인 기전이 원래 역할인데, 얘네들이 과발현되거나 또는 팩터들이 질병 인자가 너무 크거나 뇌세포가 이미 다 죽어버리거나 그럴 경우는 퇴행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친구와 같다가 의사와 같다가도 어떤 때는 강도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가 친구와 의사와 같을 때, 강도와 같을 때 이 구별에 따라서 다른 약 전략이 필요하는데 지금 그것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타입의 면역세포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우리 몸에는 약 80개에서 82개 정도의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뇌의 질병을 미믹한 병은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사람의 뇌는 좀 더 많이 또 복잡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서 FDA에서도 NIH 미국 식약청에서도 뇌는 인공 장기로 만들어도 오케이라고 다 승인을 오랜 전에 났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트랜스웨이를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두꺼운 뇌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많이 1960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데, 이거의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조직을 만든 부분과 바깥에 여러 가지 질병 인자를 넣는 부분이 서로 막혀 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질병 인자가 있었을 때 뇌 면역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징으로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했던 구형의 오가노이드도 많이 있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걸 뭔가 원하는 모양을 디자인을 하고 원하는 세포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기술을 접근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미세 유체 마이크로 플루이딕이나 3D 바이오 프린팅 두 가지 기술이 있고요. 오늘은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에 관해서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같이 수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수많은 장기들이 그동안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통해서 구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브레인만 타겟팅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가운데 녹색으로 있는 부분이 뇌 질환을 모사한 3차원 배양 챔버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절반만 보이지만 바깥에 있는 부분은 뇌 면역 세포를 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는 되게 좁고 긴 창으로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정상일 때는 면역 세포가 반응하지 않다가 비정상일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면역 세포가 발현해서 걔네들만 기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결과 원하는 디지즈에 따라 리스크 팩터가 굉장히 많은데, 원하는 질병에 따라 반응하는 면역 반응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스킵해 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모델을 했던 거는 가장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알츠하이머 치매, 그거를 이제 유전적인 팩터에 의해서 나오는데, 알츠하이머의 특징이 아멜로이드 베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유전적으로 구현한 인간 신경세포를 저희 3D 챔버 안에 배양을 하고요. 그럼 얘네들이 자라면서 뇌세포, 신경세포, 그 다음에 A타입의 에스로사이트라는 A타입의 면역세포로 분화가 저절로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치매 뇌가 형성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초기 치매, 아멜로이드 베타, 중기 치매, 타우가 두 단계가 다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로글리아라는 M타입의 면역세포를 바깥에 넣으면 면역 기능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중기 치매가 저는 이 하나의 팩터만 넣으면 자발적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면역세포가 오래된 치매세포를 죽이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칩 안에서 모든 걸 다 구현을 했습니다. 휴먼 세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기능을 보면, 이게 앞서 보인 것처럼 가운데 3차원으로 치매 신경세포를 3차원으로 키우고, 여기에 뭔가 질병 인자가 발생하면 밖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렇게 작은 골목을 비집고 안에 들어와서 이 3차원으로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 초기 치매인 아멜로이드 베타가 과다 발현되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한 9주 정도 키우다 보면 저절로 두 번째 단계인 타우라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그 긴 발이 망가졌을 때 나오는 타우라는 게 또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A타입의 신경세포의 면역만 본 건데, 그 산소가 이 A타입의 신경세포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 신경세포를 죽이는, 마일드하게 한 P타우 정도까지만 나오는 마일드하게 죽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또 처음으로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 M타입이라 부르는 마이크로글리아를 바깥에 넣었을 때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밖을 기어오더니 딱 돌아다니다가 치매 신경세포를 발견하더니 걔네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도 처음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 9주 정도 키운 알츠하이머 뇌세포 주변에 밖에 있는 M타입의 면역세포가 기어와서 그 엑손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커팅하고 나중에는 바디까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지니어 칩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넣었다 뺐다가 그 블러킹이 가능합니다. 레고 블락처럼. 그래서 이 복잡한 그 메커니즘도 저희가 밝혀서 나중에 약 제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부분을 차단하는 약을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은 뇌 면역 활동은 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는 그런 저희의 기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그 유전적인 치매는 아까 M타입의 그 미세세포가 청소를, 이제 자기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트램트라는 유전자가 결함이 생기면 청소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 아파트 단지에 청소원께서 안 오시면 정상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는데도 그게 쌓여서 결국은 각종 오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드는 것처럼 전혀 나오는 아멜로이드 베타나 그런 물질의 양은 정상적인데 그걸 치우는 M타입의 활동이 멈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과정을 쌓이게 되고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치매로 가는 유전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왜 그러는지, 왜 이 M타입의 세포가 멈추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iPS 기술을 이용해서, 휴먼 iPS 기술을 이용해서 그 세포를 만들어서 저희 칩에서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멈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왜 멈추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M타입의 세포에서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칼슘 채널의 그 온오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칼슘 채널이 망가지는 현상이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칼슘 채널이 멈추면서 이 세포에 움직이는 모든 기능이 멈췄다라고 해서 기전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레귤레이션을 하면 칼슘 채널이 닫히는 것을 막으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또 이 치매 인자에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보였습니다. 이 유전적인 치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에서 15%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저희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외부 질환에서 치매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 물질들이 저희의 그 다른 장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서 결국 뇌에 손상을 일으켰을 때 또 이건 동반성 치매라고 부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거는 이 후각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나왔는데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 후각 신경세포를 오펙터리 벌브라는 후각 신경세포를 열흘 만에 통과를 해서 머리 안에 도달하는 것을 이번에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구강 바이러스, 구강 박테리아 또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이 코에 있는 후각 신경세포로 저희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기 대표적인 거로 이제 그 허파인데, 예전에 코비드는 주로 허파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혈관을 타고 들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를 흡입한 것들이 사이즈가 2.5나 1.1 마이크로 정도 이하가 되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렁에 쌓여서 결국 우리 몸으로 침투했을 때 얘네들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치매, 그리고 그 장내 미생물이 저희 그 세포보다
저희 전체 세포보다 10배만큼 더 많은데 얘네들이 질병성 패소제닉한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유독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에서 장 트러블만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 머리에서 파킨슨 치매가 나오는 것까지 최근에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개발했던 정상 치매 모델에다, 정상 뇌 모델에 이런 여기서 다양한 장기를 투과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질병 인자들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분들을 보면 이와 같이 그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과 아주 유사한 그런 증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전을 알 수는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특히 그 자동차 그 배기가스 미세먼지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희는 자동차 미세가스 안에 있는 특히 사이즈로는 제일 많은 2.5 PM 2.5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치매 증상을 만드는지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뇌혈관을 투과하는 모델을 통해서 뇌혈관 투과 여부를 봤고요. 그 다음에 투과한 미세먼지가 뇌 면역 세포를 어떻게 교란시켜서 뇌 세포를 죽이는지 그것을 각각을 봤습니다. 이거는 왼쪽 그림을 통해서 약 PM 2.5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이 저희 그 뇌혈관을 쉽게 통과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신경세포, 그 다음에 A타입, M타입 이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 얘네 정상인 경우는 다들 뇌신경세포가 잘 사는데 이때 미세먼지를 넣으면 뇌신경세포의 숫자가 확 줄고요. 그리고 그 아까 중간 정도의 마커에 해당되는 피타우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그 세포들이 이제 많이 무너진데, 다시 좀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 일단 그 M타입의 면역 세포는 먼지가 나오면 얘네들을 청소를 잘 합니다. 처음엔 얘네들 다 미세먼지를 먹고 청소를 하는 좋은 청소원으로서 발휘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녹색으로 나오는 LC3B라는 거는 이른바 얼마나 잘 소화를 시키냐라는 그런 마커인데요. 처음에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M타입의 면역세포는 걔네들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A타입의 면역세포가 문제인데, 얘네들이 활동이 커지면서 그 자체로는 뇌세포는 많이 죽이지는 않는데 한 10% 정도는 죽이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교란 물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같은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M타입의 면역세포를 콜하는 시그널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M타입의 면역세포를 과활성화시키는 팩터를 걔네들이 내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 미세먼지만 있을 때는 M타입은 친구였는데, 청소원이었는데 아까 A타입에서 나온 팩터를 넣었더니 얘네들이 이제 갱스트로, 강도로 변해가지고 뇌세포를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나오더라고요. NO라고 해서 그 질소나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톡식한 건데, 그 결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와 A타입만 있는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아래쪽에처럼 미세먼지를 넣으면 약간의 그 신경세포가 죽어가는데, 오른쪽에 그 두 개를 보면은 거기에 M타입을 세포를 넣었을 때 보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 M타입의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온 것처럼 그 뇌세포가 죽어서 나오는 피타오가 엄청나게 막 쌓이는 것을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 그 M타입은 미세먼지에서는 좋은 친구인데, 그 A타입 때문에 얘네들이 교란돼서 이제 나쁜 놈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 신경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약물 개발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M타입은 계속 착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A타입에서 M타입을 교란시키는 물질들을 차단을 시키면 그러면 계속 청소를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희가 또 가이드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강박테리아, 진지바이러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분과 치매 분 간의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기전을 이유를 못 찾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각각의 세포를 하나하나씩 따다가 그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그런 숲을 했을 때 얘는 어떤 세포가 A타입이 먼저 나오는지, A타입이 반응하는지, M타입이 반응하는지, 그냥 신경세포가 그냥 죽는지를 저희가 하나씩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M타입은 일단 이 구강 박테리아에 의해서 나오는 그 숲에 의해서 되게 그 강도로 변합니다. 그 NO라고 불리우는 질소하는 물질들이 과다 발현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뭐 IL-8 같이 그 면역 교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타입 같은 경우도 걔네들도 과다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여기서는 표현 안 되는데 과산화수소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팩터들이 나와서 이것만으로도 뇌세포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얘네들을 같이 해서 해보면 그 세 번째 줄 거를 보시면 이거는 그 뇌신경 세포와 A 타입의 면역 세포만 있는 상태에서 그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숲을 했더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뇌 삼열 마커들이 많이 떴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것처럼 M 타입의 면역 세포도 같이 세 개를 같이 키웠더니 뇌세포가 거의 다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뇌세포들을 더 죽이는 것을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다 해봤는데 이 진지바이럴 자체가 일단 신경세포를 죽이는 톡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A타입 그 면역세포의 특이적인 그 톡신도 있고 그 다음에 M타입 특이적인 톡신도 있고 그 결과 신경세포를 죽일 수 있는 과산화수소나 또는 질소하나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A타입과 M타입 간에 서로 부스팅, 상승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역 팩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진지바이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치매로서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이걸 차단을 해야만 치매로 발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기존에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팩터들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헬리코박테리아에 걸리신 분과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페이퍼가 나왔는데 이 헬리코박테리아에서 특히 나오는 톡신, 독한 그 팩터 중에 하나가 MACA라는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장내 세포도 교란을 일으키는데 최근에 이 MACA가 그 뇌까지 침투하는 것을 재작년에 밝혔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커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데 저희 그 뇌혈관 세포나 또는 여러 가지 뇌세포 안에 LRP1이라는 그런 리셉터가 있는데 얘는 원래 정상적일 때는 그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을 바깥으로 잡아서 바깥으로 제거하는 그 정상적인 그런 리셉터인데 이 MACA라는 톡신이 얘랑 붙더라고요. 원치 않게 붙어서 그 정상적인 리셉터를 타고 이번에 거꾸로 브레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지금 헬리코박테리아에서 장내 여러 가지 교란을 일으키는 MACA라는 톡신이 브레인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럼 브레인 안에서도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인데 지금 이제 연구 중이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 헬리코박테리아에서 나오는 그 MACA라는 톡신이 붙을 수 있는 LRP1이라는 리셉터가 뇌세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에도 있고요. A타입 면역에도 있고 M타입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나왔을 때 A타입의 면역세포, M타입도 다 얘네들이 다 그걸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잡을 수 있는 리셉터가 다 있는데 지금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 MACA가 뇌혈관을 통과해 버리면 다른 모든 세포들을 뭔가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 이걸 증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세포에 대해서 이 헬리코박테리아에서 나온 숲을 했더니 왼쪽에 그 블럭에 보시는 것처럼 CD86라는 거는 그 M 세포가
과발현했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일단은 M세포가 과발현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트리트한 베개라는 백신이 그 세포에 다 막 달라붙는 것을 봤고요. 그다음에 A타입의 면역세포에서 GFAP이라는 거는 A타입의 면역세포가 과발현되는 증거인데 박테리아의 숲을 땄더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A세포가 과발현되고 그다음에 톡신이 그 세포를 다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경세포와 A타 면역세포만 있는 데다 트리트를 했더니 그 뇌의 그 손상 마커에 해당되는 피타우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자세한 기전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헬리코박테리아에 걸린 분들이 치매 증상이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게이라는 톡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른 시점이지만 이 베게이를 중화시키는 약을 만들면 이걸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좀 다양한 팩터를 지금 계속 연구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코모도티라고도 하고 동반 질환이라고 해서 다른 질환에 걸렸을 때 치매 관절 환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 그 연구원들 중에 보면 오비시티, 비만, 당뇨, 그다음에 심장 질환, 키드니가 망가졌을 때 나오는 팩터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이 뇌의 기능을, 뇌 면역을 교란시키는 팩터들을 제가 찾아서 지금 각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 12명의 제 멤버들이 있는데 각 멤버들이 최소 하나 이상 치매 기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2개로는 부족하고요. 그보다 더 많은 치매를 유발시키는 팩터들이 있고 모델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그 기전들을 밝혀내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다음 기전을 밝혀서 제약회사 하신 분께서 적절한 약을 타겟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개발한 약을 저희 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네, 조한상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